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반려인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고민해 보셨을 주제. 바로 강아지 눈물 자국 없애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게 되는 작은 고민들이 있지요. 밥은 잘 먹는지, 산책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우리 아이 눈 밑에 자꾸 갈색 자국이 생기나요?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점점 자국이 짙어지고 심해지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자국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세수를 덜 해서 얼굴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자국은 우리 아이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자국이란 말 그대로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눈 밑의 털을 적시고 그 부위가 산화되면서 붉거나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들, 예를 들어 말티즈나 비숑 프리제, 푸들처럼 털색이 연한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눈에 띄고 신경이 쓰이게 되지요. 단순히 보기 좋지 않다는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밑이 늘 젖어 있다 보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앞발로 눈 주변을 긁거나 비비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행동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눈물이 많아 불편하고 따갑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털이 단단하게 굳어 피부를 당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서 눈 밑 털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장마철에 빨래가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습기가 계속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세균이 번식하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색이 되고 심지어 냄새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하고 놀라게 되지만 사실은 눈물 자국이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눈 밑 털을 닦아주는 방법 정도로 끝나지 않고 왜 눈물 자국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고 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 그리고 꼭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강아지 눈물 자국에 대해 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더 편안하고 깨끗한 얼굴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눈물 자국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서로 겹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원인을 차근차근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눈물 배출관의 문제, 둘째로 눈 주변의 털이나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경우, 셋째로 사료와 물의 영향, 넷째로 알레르기나 전신건강 문제, 다섯째로는 치아와 잇몸 같은 구강질환까지 생각보다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각각의 원인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관리와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바로 눈물 배출관의 문제입니다. 강아지의 눈물은 단순히 눈에서 흘러나와 얼굴을 타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를 우리는 코눈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에게는 특히 이 구조가 작고 섬세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눈에서 생성된 눈물이 이 코눈물관을 따라 코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코눈물관이 너무 좁게 태어나거나 성장하면서 염증이나 이물질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히게 되면 눈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면 눈 밑 털이 젖고 결국 눈물 자국이 생기게 되지요. 특히 단두종이라고 불리는 얼굴 구조가 짧은 아이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몰티즈, 시추,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눈과 코의 거리가 짧고 뭉툭한 구조를 가진 경우 코눈물관 자체가 선천적으로 협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이 잘 고이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왜 우리 아이는 아무리 닦아줘도 금세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나요? 라고 질문하시곤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관리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코눈물관이 막혀 있으면 집에서 아무리 깨끗이 관리해도 근본적으로 눈물이 계속 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적인 세척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의사가 마취 후 특수 장비를 이용해 코눈물관을 세척해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세균 감염이 생겨 염증이 코눈물관까지 퍼지거나 코 안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눈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눈물이 유독 많고 눈물 자국이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내원해 코눈물관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 주변의 털이나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강아지의 눈은 크고 맑아서 참 예쁘지만 그만큼 외부 자극에도 민감합니다. 눈을 찌르는 작은 털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눈물이 줄줄 흐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속눈썹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강아지에게는 이런 상황이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눈 주변에 자라는 털이 제때 관리되지 않으면 길게 늘어져서 눈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 앞머리, 즉 눈 안쪽 코 가까운 부분에서 자라는 털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속눈썹 자체가 잘못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속눈썹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눈동자나 결막을 직접적으로 긁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속눈썹 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늘 눈이 시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고,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나서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보기에는 단순히 눈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눈에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털이 길게 자라 눈을 찌르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작은 강아지들은 눈이 얼굴에 비해 크기 때문에 털이 조금만 길어도 눈에 닿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을 미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을 덮는 털이 생겨 눈물이 더 많이 날 뿐 아니라 눈 속으로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이 심한 강아지일수록 눈 주변 털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 중에는 왜 우리 아이는 하루만 미용을 안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눈물 자국이 심한 아이들은 관리의 기본이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눈을 자극하지 않도록 털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의사가 속눈썹을 제거해 주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 레이저로 모근을 처리하는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기 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 건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눈물 자국과 치아, 잇몸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시지만 사실 이 둘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 뿌리 쪽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눈 주위 조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치주염이 심해지면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번지듯이 강아지 역시 구강 질환이 눈물샘과 코눈물관 근처까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결국 눈물 자국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특히 작은 견종들은 치석이 쉽게 쌓이고 잇몸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치아와 잇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구강 건강뿐 아니라 눈물 자국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아이가 눈을 자꾸 비비거나 발로 긁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알레르기나 안구 질환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도 눈이 가렵거나 건조하면 자꾸 손으로 만지게 되듯이 강아지들도 불편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긁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한 이물감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각막에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먼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같은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고 특정 사료나 간식에 대한 음식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요즘 부쩍 눈을 많이 비빈다 하고 관찰한다면 단순 습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눈과 피부가 헐고 눈 주변 털이 빠지며 세균 감염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서 아무리 관리해도 눈물 자국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눈물 자국이 단순히 미용 문제라면 관리만으로도 개선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구조적인 원인이나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눈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진물처럼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이미 세균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닦아주는 관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눈물관이 막혀 있는 경우 집에서 아무리 닦아줘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가 특수장비를 이용해 코눈물관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취하의 작은 도구로 코눈물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원인이 알레르기라면 단순 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치아와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치석이 심하거나 치주염이 진행되면 눈 주변으로 염증이 번지면서 눈물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눈물 자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인 구강 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스케일링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구강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눈물 자국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아지 눈물 자국은 단순히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 아이의 눈 건강, 구강 건강, 그리고 전신 건강과도 연결된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단순히 매일 닦아주는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하고 매일같이 눈 주변을 닦아주어도 눈물 자국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제는 반드시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이 지저분해 보이는 정도라면 집에서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 자국이 점점 진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눈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피부가 자극을 받는 듯 보이거나 심지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세균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자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눈물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가 특수장비를 사용해 코눈물관을 세척해 주어야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레르기가 원인이라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어떤 요인이 아이의 눈을 자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눈물 자국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치아 질환이 원인이라면 단순 관리만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석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치아와 눈물 자국의 연관성을 잘 모르시는데 사실 구강 건강은 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눈물 자국을 없애겠다고 잘못된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레몬즙을 바르거나 식초를 묻힌 솜으로 닦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잠깐 깨끗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용 미용약품이나 미백제를 강아지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눈물 자국은 단순히 미용이나 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의 건강과도 직결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미지근한 물이나 전용 티슈로 눈 밑을 닦아주고 눈 주변 털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먹는 사료와 마시는 물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용 파우더나 세럼 같은 보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물 자국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물 자국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깨끗한 얼굴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눈물 자국 없이 밝은 얼굴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때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견이 눈물 자국 때문에 겪었던 고민이나 직접 실천해보신 관리 방법 혹은 효과가 있었던 노하우를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보호자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나아졌다. 혹은 나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소중한 반려견이 항상 건강하고 밝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